오늘 주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 AI로 시작하는 비즈니스 설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고요.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블로그 차트 마케팅 카테고리 1위 블로거, 블로그 닉네임 플랫폼 트리를 쓰고 있는 최문기라고 합니다. 현재 문정 글로벌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현재 솔바람 테마파크라는 그 테마파크 법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블로그 마케팅 쪽에 전문가로 알고 계시는데, 저는 원래 그 네이버 카페 마케팅의 전문가입니다. 네이버 카페를 한 80개 정도 운영했었고요. 그리고 또 퍼포먼스 마케팅을 또 그 상당 기간 활동했었습니다. 그 예전에 뭐 제휴 마케팅 업체인 캠핑이나 업체에서도 제가 전체 1등을 했었었고요. 원래는 카페랑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다가 원래 기업체 컨설팅 쪽을 했었습니다. 하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그 일반인들 엔잡을 또 가르치는 일을 좀 하면서 현재 엔잡 커뮤니티인 직팅 스쿨을 운영을 하고,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 쪽은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,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 퍼널을 설계해야 될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AI를 활용해서 블로그랑 인스타를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될지. 그 유튜브 보게 되면은 뭐 블로그 쓰는 방법, 인스타 쓰는 방법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. 실제로는 그렇게 프롬프트 써가지고는 컨텐츠 올릴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실제 제가 쓰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, 오늘 또 이따가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이제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.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고민한 부분이 어떻게 빠르게 비즈니스를 설계하지? 어,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어떻게 설계하지 된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퍼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퍼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적합한 퍼널 어떻게 짜지? 그리고 또 블로그랑 인스타그램, 뭐 유튜브, 틱톡, SNS 매체가 되게 많은데, 어, 그 저도 이제 블로그 강의를 많이 하지만 일일 포스팅이 정말 어렵거든요. 일일 포스팅 정말 어렵고, 또 릴스도 매일 매일 올리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만 전담을 하면 모르겠지만, 저도 제가 법인을 운영하고 하는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생산성을 좀 잘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, 그래서 프롬프트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었고요. 그래서 오늘 꿀팁들도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인공지능이 되면서 특히 저는 이제 마케터이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케팅 관점에서 그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? 그전에는 컨텐츠 제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. 저도 제가 카피라이팅을 뭐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해봤던 영역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되게 어렵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 남성인데 갑자기 요새 또 20대 초반의 MZ들에 맞는 글을 쓰려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네,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, 그럼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학습하고 또 콘텐츠를 뽑아내고 이런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AI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디자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전에는 저도 원래 디자인을 좀 잘 하는 편이 아니라 예전에 상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다 PPT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뭐 AI를 좀 활용해서 뭐 피그마 같은 것도 좀 쓰게 되고, 그리고 피그마 아니더라도 그 가제트 AI나 여러 가지 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자동화 그리고 AI로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생산성 측면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사업이란 거는 정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, 예전에는 그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많이 했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뭐 맘카페에 가서 제가 주부들 상대로 제품을 팔려고 하면은 이러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냐? 아니면 이런 거죠. 그냥 테스트로 제품을 하나 만들어 본 다음에, 혹은 제품을 하나 소싱해 본 다음에 실제로 주부들이 쓴 것처럼 짧은 리뷰를 딱 씁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봤습니다. 어, 정말 잘 팔린 제품은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. 좌표 주세요. 네, 좌표 자랑 뭐냐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링크 달라는 얘기인데,
이런 댓글이 달리면은 그건 망하는 제품입니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근데 그건 그냥 의미 없는 그 그냥 댓글이 안 달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서 달아줬다 그런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컨텐츠를 올리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챗GPT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상세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가 많이 안 떠오를 때도 GPT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. 요새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십니다. 뭐 사업적인 게 아니더라도 요새는 GPT한테 제주도 여행 코스 일주일짜리 짜줘 해가지고 챗GPT로 진짜 제주도를 또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만큼 업무적인 거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을 위해서 보통 네 가지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시장 조사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 통해서 아이템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트래픽을 유입을 합니다. 트래픽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트래픽을 한다면은 뭐 블로그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뭐 틱톡 뭐 이렇게 그 광고를 쓰지 않는 어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타 광고나 아니 유튜브 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쓰기도 하는데 이 트래픽을 유입할 때도 어떤 게 조금 좋을지를 그 GPT한테도 많이 또 질문을 하고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로도 실제 많이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초에 어, 그 정부제안 사업 같은 경우도 GPT 써가지고 됐었거든요. 네. 네. 원래 정부제안 사업 같은 게 재작년에 썼을 때 거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쓰는데 거의 막 한 며칠 걸렸는데 GPT 쓰니까 하루 만에 다 썼습니다. 네, 그만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상당히 좋고요. 뭐 GPT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챗GPT랑 그리고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쓰시는 분 계시는데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. 퀄리티가 전문용어로 좀 개똥같이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좀 오류도 많고 그래서 저는 좀 그 수치적인 거, 수치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좀 논리적인 분석을 할 때는 GPT를 많이 쓰고요. 그리고 글 쓰는 거에 대한 거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최적화는 클로드 AI를 많이 쓰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코딩을 못 하더라도 미끼 상품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미끼 상품으로 뿌려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왜냐면 예전에는 미끼 상품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무슨 템플릿이나 자료 모음집을 많이 줬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전자책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클로드 AI로 뭐 퀴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클로드 AI로 간단한 그 개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쓰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어,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뭐가 있냐? 그 힐루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없는 것을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의 어떤 백데이터나 시장에서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내용을 만들 때는 퍼플렉시티를 또 써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시장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카페를 많이 운영했다 보니까 뭐 뉴스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또 잘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진짜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맘카페에 들어가서 정말 많이 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여기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거든요. 뭐 임신 준비 질문방부터 분만 질문방, 신생아 돌보기 질문방, 그리고 뭐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으면 자연사방부터 뭐 임신맘, 뭐 직장 워킹맘,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예를 들면 제가 한 초등맘 정도를 타겟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선은 보시면은 저는 정말 많이 한 게 이런 겁니다. 이렇게 게시물 조회수가 많은 글들을 스크랩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50개씩 하면은 게시물 조회수 많은 것들이 이제 요런 게 있고, 네, 요런 게 있고, 자, 이제 여기서 전 이런 거를 하나씩 이제 복사를 해놓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
여기 이제 게시물 댓글이 많이 달렸죠. 그다음 초독상 수학 수준 하. 그 열받았다 이런 거죠. 되게 못하네.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제목들만 네 이렇게 해서 어 그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내가 그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약간 공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 좀 내용이 많이 나왔죠? 그렇죠? 그럼 이런 걸 갖고서 이제 먼저 그 5개를 갖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? 저는 GPT 간 다음에